따라 삼철.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재미있는 라디오. 때는 바야흐로 2015년. 드디어 익산에도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재미있는 라디오를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익산 곳곳에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익산 시민이 살아가는 이야기, 웃고 울고 때론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다 같이 재미있는 라디오를 만들어 봐요. 이리 오너라 익산. 안녕하세요, 이리 오너라 익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오, 사우디캅, 곤니찌와. 니하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 오너라 익산 두 번째 호스트 조예나입니다. 저희 방송 이리 오너라 익산은요, 익산의 옛 지명인 이리로 많이 오시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 만들었는데요. 타 지역에서 익산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익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팟캐스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익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왕. 이리 오너라 익산 2회는요,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전통시장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곳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다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도 참여했었던 박주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이 정읍이고요. 네. 이름은 김영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살다가 익산으로 오게 된 김다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수원에서 내려온 안정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전라북도 장수에서 태어나 지금은 익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미션을 줬지 않습니까? 네. 다들 전통시장에 대해 알아보고 오셨나요? 네. 네, 아니었으면 모두 깃방맹이입니다. 때리시려고요? 네, 뿅망치는 아쉽게도 없지만 주먹으로 다들 긴장 풀려고 한 말이었고요. 익산에는 시장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익산에 있는 시장은 가보셨나요? 사실 저는 안 갔어요. 솔직하시네요. 네. 저는 한 1년 전에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북부시장에는 한번 가봤던 기억이 있어요. 오, 왜 가보셨는데요?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자취를 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맨 처음에 자취 시작했을 때 일단 반찬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제 냉장고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단호박과 고기와 이렇게 막 생선을 사러 갔었는데 사람도 되게 많고 싱싱하더라고요. 국내산이 되게 많아서 좋았던 시장이었던 걸로 기억이 남아요. 오, 저는 익산에서 자취가 3년인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자랑이에요. 네, 다른 분들은 또 익산 시장 가보셨나요? 저도 시장은 많은데 네. 북부시장은 몇 번 가봤고요. 네. 중앙시장이나 황등시장 거기는 잠깐 들렸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주차하러. 혹시 네. 다영 씨는 저는 익산역 앞에 있는 시장에 가봤는데 거기는 중앙시장이라고 하죠. 네. 네, 중앙시장에 가봤어요. 거기서 뭘 하셨어요? 중앙시장 가서? 중앙시장 하면 역시 팥칼국수죠. 팥칼국수가 정말 맛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꼭 팥칼국수를 드세요. 혹시 익산에 있는 시장 가봤을 때 느낌은 어떤지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시장은 저는 이렇게 잘 안 가서 이렇게 시장이나 잘 모르지만 이게 익산에는 특히 좀 사람들이 되게 솔직히 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좀 옛날 시장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역시 그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활기차지 않아서 좀 그 상인들이 기운이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북부시장을 갔는데 사실은 뭐 시장을 보러 간 건 아니고요. 애기들 어렸을 때는 거기 가면 토끼랑 오리, 닭 그런 게 있어요. 병아리도 있고. 그래서 애들 구경시켜주러 자주 갔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그냥 꽃 사러, 화분 사러. 거기가 제일 싼 것 같아요. 제가 화원 돌아다녀 보니까. 자주 가요. 되게 여러 종류들이 많나 봐요, 꽃들이.
나무도 많고 우선 저렴해요. 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정빈 씨는 익산에 시장 가보진 않았지만 아, 직접적으로 듣진 않겠죠. 간접적으로는 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네. 안 가본 건 아니에요. 가보긴 가봤는데 제가 그 익산역을 가는 버스를 타다가 버스가 잘못 가가지고 그 시장을 어떤 시장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도 좋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은 달려갈 것 같습니다. 거기 북부시장일 거예요. 북부시장 맞아요. 100번이랑 네, 101번 네. 지나가잖아요. 네, 거기가 북부시장. 네. 장날에 보셨나 보네요. 네. 거기 장날 아닐 땐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익산의 시장을 저는 가봤을 때, 되게 좋았어요. 저는, 제가 그 익산에 있는 대표적인 시장을 갔을 때가 4개 중에서 2군데를 갔는데, 일단 북부시장에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저는 되게, 사람들도, 연령층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 북부시장에 갔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내 고향 6시 내 고향에서 촬영을 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때 가볼까 생각했는데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촬영을 가면 익산에 있는 명물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것이 유명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익산의 그 북부시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상인분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익산에 있는 북부시장에 어떤 게 유명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광주호떡이라고. 유명한 들어봤어요, 건데. 들어봤어요? 네. 남포동에는 씨앗호떡이 있다면 북부시장에는 강주호떡이 있다는 걸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먹어보진 않았죠. 네. 입구에 있는 그 호떡집 다음에 호떡 먹으러 저도 한번 찾아갈게요. 거기 줄 서서 먹는 곳인데. 맞아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근데. 블로그에서 되게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저렴하고 되게 상인분들이 제가 왜 광주호떡이에요 물어봤으니까 광주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35년 동안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호떡을 익산에서. 네. 줄 서서 먹어요. 네. 근데 줄 서기 귀찮아서. 네. 그리고 짜장천, 짬뽕천이라고 아세요? 그것도 네. 들어봤어요. 짜장면. 장날에서만 생긴다는 그 자장면집 아니에요? 아니, 저는 장난에는 안 가봤는데. 네. 안 가본 사람이라서 이게 말을 실수하게 되네요. 혹시 가보셨나요? 짜장천, 거의 짬뽕천. 포장마차식으로 그냥 천막 쳐놓고 하여튼 좀 허름하던데요. 저 이번에 한번 가봤는데 맛집이더라고요. 북부시장에. 가봤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거기서 짜장만 먹을 순 없으니까 짬뽕도 같이 시키자 해서 2개짜리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되게 익산의 북부시장 중 대표 명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중앙시장에는 가보셨다고 했는데 다영 씨가 네. 중앙시장에는 팥칼국수만 먹으러 간 건지. 중앙시장은 좀 익산역 앞에 있어서 기차 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익산역 앞에 있는 토스트집인데 석봉 토스트인가? 네. 네. 그 부산에도 있어요. 맛있어요, 거기. 체인점인가 봐요. 3층 거기가. 맞죠? 네, 세 개. 맞아요. 체인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끼니를 때우고 또 학생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미스터 피자도 잘 가는 것 같고, 네, 익산 전통 음식은 안 파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간간히 음식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탕수육 그런 것도 1,000원, 2,000원어치 그거 팔아요. 우리 분식인가? 거기 그리고 맞죠? 이름은 몰라요. 어디에 있었어? 저는 갔는데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지인 네. 따라가가지고 그때 2,000원어치 먹은 것 같아요. 역시 시장하면 맛집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죠. 역시. 근데 제가 중앙시장에 갔는데 1층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팔지만 2층에는 그 다영 씨가 말한 팥칼국수랑 팥죽이 2층에 팔더라고요. 되게 저는 되게 신기해서 시장도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막 3층, 2층 이렇게 여러 군데 있을 줄은 복합으로 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네. 혹시 그러면은 그 익산에 있는 그 중앙시장이랑 북부시장 말고 그 황등시장이랑 함열시장 가보셨다고 했는데 함열시장은 아까 안 가보고 황등시장은 이제 그쪽에 포장마차 하시는 분이 있어서 몇 번 갔는데 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가게 몇 집? 하여튼 거기 뭐 먹으러 가셨는데요?
저 포장마차집에 술 마시러. 아, 역시 술. 아, 역시 포장마차 하면은 해장이죠. 황등시장 거기 유명하대. 육회 비빔밥? 저 TV에 너 왜 이렇게 나왔었어요. 많이 들었지? 맞아요. 가본 적 맞아요. 유명한 거 진짜요? 맛집인가 봐요. 찾아가고 싶은데 다음에 저랑 한번 가주실 분 없나요? 저요. 아, 네,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같이 가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사람들끼리 같이 해가지고 포장마차 가서 술 좀 먹고. 저 네. 함열시장도 가본 것 같아요. 어? 생각해보니까. 오. 친구가 함열에 살아서 같이 갔었는데 네. 그 친구가 그 소개하기를 미용실이 함열은 되게 싸다고 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머리 자르는 거 구경하고 주변에 또 장날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 과일들을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과일들도 많이 사 먹고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쌌어요, 맞아. 우와. 그 함열시장이 북부권의 중심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예전에 95년도 이전까지는 그 곽강을 받았으나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날인 2일과 7일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지역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인터넷을 통해 봤는데 함열시장도 대박 그만큼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네. 기차 타고 하행선 타고 내려오면 익산 가기 전에 함열에서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컸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익산에 있는 전통시장 네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황등시장에 대해 제대로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잠시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 네, 황등시장은 익산의 황등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조선시대부터 시장이 형성돼서 해방 직후에는 5일장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1940년에서 1960년경까지 우시장과 망건시장이 형성되었고, 지금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농촌 지역이 아닌 도시화되어 상설 지역이 형성되어 지금도 명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네 군데 시장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런 익산에 있는 전통시장도 많지만 또 여러분들이 다녀온 시장도 전통의 명분이 이어갔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살던 지역에는 어떤 시장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추억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영아 씨부터 추억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추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면 호떡 얻어 먹으려고 오, 따라갔었거든요. 예. 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그 호떡 하나만 기억하고 팥칼국수 거기는 주전자 가져가면 주전자에다 담아가지고 팔기도 했어요. 우와. 그러니까 포장이죠. 주전자. 예, 예. 팥칼국수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사다 먹기도 했고. 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땐 몰랐는데 이거 전통시장 하면서 보니까 거기가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전북 김제에 있는데 금산사 가기 전에 있어요. 근데 원평시장이라고 여기가 3.1운동이 직접적으로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동학 농민혁명할 때 중요 집결지였었대요. 네. 그래서 지금도 거의 100년 가까이 3.1 기념 행사?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보진 못했어요. 만세운동 맞죠? 네. 되게 전통이 있는 시장이네요. 주연 씨는 저는 김해하고 부산을 왔다 갔다 자주 했었는데 어렸을 때는 네. 구포시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설명 좀 해주실 수 네. 있어요? 구포시장은 5일장이 서는 장인데요. 부산이나 김해선 되게 유명한 장이에요. 네. 좀 안 좋은 쪽으로도 유명한 시장으로도 유명한데 혹시 왜 그러신지 아는 분 계세요? 아니요. 전혀요. 가축시장이라고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죠. 이게 구포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면 가축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인 정서에는 뭐 개고기 이런 식습관이 뭐 전통이라고 이렇게 요새는 존중받을 수도 있겠지만 동물 사랑 협회나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 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요새는 북구청이나 아니 부산시에서도 이제 가축시장을 약간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시위가 좀 자주 벌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혹시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가축시장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중립인 입장인데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해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되게 이제
그런 시장이 있다는 게 근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야, 어두운 면만 있는 건 그래요? 아니에요. 어. 이게 구포시장 가면 국수가 되게 유명한데 이게 어떤 국수가 유명하죠? 약간 짭조름한 맛이 되게 유명한 국수거든요. 이게 부산이랑 김해랑 있으니까 해풍에서 국수를 말려서 짭조름한 맛이 나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주연 씨가 부산에 사니까 뭐 국제시장이나 자갈치 시장 이런 시장을 얘기해 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모든 기대를 버리고 다 다른 데를 조사했죠. 아니 근데 국제시장이나 자갈시장은 진짜 부산 오면 잘 안 가요. 그래요? 외지인들 되게 많이 오고 이게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부산 어차피 바다가 많으니까 어딜 가도 수산물 먹을 수 있고 국제시장 영화 때문에 그런 거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구포시장이 짱이에요. 그리고 자갈치 시장도 가봤는데 진짜 사람이 많긴 많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빈 씨는 어디 시장을 갔다 오셨나요? 저는 이제 수원의 남문 시장이라고. 남문 시장이요? 왜 남문이냐면은 네. 수원에 화성이 있잖아요. 네. 수원에 화성이 있는데 그 지리적으로 그 팔대문이 남문인데 이 남문시장이 팔대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문시장이라 많이 부르고요. 원래는 네. 이제 화성이 유네스코다 보니까 그 성문이 있으면 옆에 성곽을 재현해 놨어요. 근데 이 팔대문에만 옆에 성곽이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수원이 도시화가 되면서 그 남문 근처에 번화가나 시장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그거를 만들려 보니까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미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수원 남문시장이 있는데 이 남문시장이 그 9개 시장이 합쳐져서 저희가 남문시장이라 불러요. 되게 큰 시장인 우와. 거 같아요. 네, 시장이 되게 커요. 예. 그래서 거기인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목골시장이랑 그다음에 영동시장 쪽을 많이 가요. 먹골 시장이요? 아니 못골시장이에요. 못골시장. 예. 뜻이 뭐예요? 목골시장? 그러니까 그 지역 명이 목골이라서 아. 이제 목골 지역이라 하는데 목골시장이라 하는데 거기에 좀 신기한 게 거기는 그 지역 상민들이 라디오를 해가지고 네 저희 우와. 한번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목골시장에는 이제 지역 상인들이 라디오를 운영해서 항상 목골시장 어디를 가든 스피커가 있어서 라디오가 나와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그 목골시장을 키워준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골시장이 수원이 9개가 있는데 그 9개의 시장 중에서 유명한 게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목골시장이 그 중에서 영향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저는 그 높은 이유가 거기서 지역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그걸로 이제 인기를 끌었다고 봐요. 그 시장이. 되게 공동체적인 것 네. 같아요. 그쵸? 네. 보면 되게 시장을 홍보하려는 그런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영 씨는 제주도 있는 시장 가셨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시장 가셨나요? 네, 제주도에는 이제 5일장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하나씩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시장은 5일장이 아니라 제주시에 있는 동문시장이에요. 제주도로 오는 관광객 중에 한국인이 제일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많이 가져가는 기념품이 뭔지 아세요? 초콜릿. 맞아요. 귤맛 초콜릿. 감귤 초콜릿을 제일 많이 맛있잖아. 가져가는데 동문시장이 감귤 초콜릿을 싸게 팔기로 제일 유명해요. 얼마 정도 싸게 팔아요? 동문시장 옆에 이마트가 있거든요. 10분 정도 거리에. 근데 이마트에서 하나에 5,000원씩 판다고 하면 동문시장에서는 하나에 2,500원씩 반값에 어쩐지 팔아요. 선물로 많이 줘. 아까 진짜 오. 좋아. 나 없어요. 100년 네. 쳐도 싫어 그거. 네,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초콜릿이 입에 안 녹아요 그게. 제주도 사람들도 그 맛을 되게 싫어해요. 차라리 귤을 먹고 만다고. 입에서 동글동글 말리는 느낌? 난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차라리 바나나를 사오지. 제주도 바나나. 아니, 제주도에 바나나가 있어요? 먹어봤는데 되게 맛은 없는데 신기해요. 솔직히. 맛은 없는데 생긴. 근데 갈아 먹으니까 맛있어요. 가라고 사왔으면. 그러면은 동문시장에는 초콜릿에만 유명한가요? 다른 아니요. 건 어떤 게 유명한가요? 초콜릿을 싸게 파는 걸로 유명하고 다른 시장처럼 익산의 중앙시장, 북부시장처럼 음식도 많이 팔고 물건들도 싸게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구경을 오고
동문시장이 또 탑동이라는 바닷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해산물도 굉장히 싸게 팔고요. 팁을 드리자면 9시 넘어서부터는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8시 30분에 가면은 엄청 싸게 회를 많이 있어요. 마감 세일. 좋아요. 그때 안 팔면 상인들도 다 버려야 되니까 막 덤으로 주고 그래요. 저 질문 있어요. 제 동생이 예전에 제주도 여행 갔다가 시장에서 말뼈가루를 사왔다고 하는데 네? 진짜 말뼈가루를 파나요? 말뼈가루는 밀가루 민속촌에서 같은 줄 많이 알았는데? 팔고요. 많이- 저는 사본 적은 없지만 시장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사온 제 동생 되게 집에서 혼났어요. 밀가루 그럴 것 아니라면서 같아요. 속인 거 어떻게 마냥. 말뼈가 그걸 2만 원 주고 그게 샀다는데. 거의 좋다고 했던 것 같아요. 사기당한 민속촌 줄 갔을 알아가지고. 때 설명해 주셨는데 진짜요? 뭐 어디에 좋다고 했는데 항상 민속촌에서 파는 게 있잖아요. 말뼈가루랑 오미자차. 맞아요. 되게 나쁜 예네요. 네, 이렇게 설명을 다들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시장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시장에 다녀오면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예. 저는 이번에 생긴 에피소드는 아니고요. 네. 예전에 생긴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게 제사를 음력으로 하잖아요. 보통 제가 음력에 제사를 하는데 그날이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 이브 날 제가 제사를 갔어요. 근데 제사를 작은 아버지랑 같이 어쩌다가 그 시장 쪽을 지나서 큰 집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작은 아버지랑 걸어서 그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영만두라는 유명한 만두집이 있어요. 예, 저도 그 작은 아버지가 말할 때까지는 못 갔어요. 몰랐는데 작은 아버지가 말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작은 아버지가 이게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있고 되게 오래된 거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예, 그때 여기는 만두 이게 이름이 보영 만두인데 쫄면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안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제가 그래서 작은 아버지한테 제가 이게 왜 없어요? 물어보니까 작은 아버지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너는 여자친구랑 쫄면 먹고 싶겠냐? 그러는 거예요. 슬프다, 그러면서 진짜. 네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막 그러는데 제가 그때 너무 슬퍼가지고 막 제사 때 막 절드리면서 막 울 뻔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 되게 슬펐겠네요. 네. 진짜 제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보영만두 좀 맛있어요. 예. 쫄면이 맛있어요. 제가 쫄면이요? 나중에 한번 가봤거든요 친구랑. 네. 근데 진짜 역사가 아직까지 있을만 하더라고요. 거기도 수원에 있는. 네 여기 건가요? 수원에 여기도 남부시장에 있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저도 제주도 동문시장에서 이제 저렴한 회를 사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먹으려고 캔맥주랑 같이 친구들이랑 오.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먹었는데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근데 거기서 먹어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옆에 진짜 다른 사람들도 먹고 있었고 왜 우리만 이렇게 쳐다보고 가지? 라고 하고 다 먹고 이제 치우고 일어났는데 바로 옆에 그 현수막에 바닷가 근처 음식물 섭취 금지 어떡해, 그걸 보면 좋다고. 라고 써 있어서 도망치듯 나왔던 기억이 나요. 어떡해. 진씨의 눈빛이었군요. 너무 슬픕니다. 나가라는 소리였어요. 혹시 눈빛이. 벌금 같은 건 내진 않았어요? 벌금은 다행히 없었어요. 아유, 잘 됐네요. 빨리 도망쳐서. 네, 주현 씨는 혹시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저는 저 북부시장 얘기해도 될까요? 네, 얘기하세요. 아까 전에 제가 북부시장을 이렇게 자취생활 어머니가 이렇게 냉장고를 뒤지시면서 너는 반찬 좀 해먹어야 돼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국내산 단호박을 처음 봤거든요. 북부시장에서. 네. 네, 제가 단호박을 되게 좋아해요. 단호박 죽도 해먹고 단호박 전도 해먹고 단호박 무침도 해먹고 되게 좋아하는데 단호박을 국내산 너무 처음 봐서 한 두 개 정도만 사도 한 달에 먹었을 건데 제가 되게 흥분했었나 봐요. 단호박 5개를 사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다 버스 타고 먹게요? 갔거든요. 네. 어머니랑 버스 타고 갔는데 무겁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축구고 한 3개 이렇게 막 든 줄 알고 가는데 무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1년 전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냉동실에 있는 거는 이게 1000년 만년 먹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아직도 단호박 2개는 냉동으로 자른 게 아직도 제 냉장고에 있습니다. 저 주면 안 될까요? 네,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히 잘 먹을게요. 질렸나 네. 봐요. 영아 씨는 에피소드가 저도 북부시장에 가면 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옛날 과자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맘껏 집어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 가봤어요. 알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이렇게 가게처럼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시장 장날만 나왔는데, 근데 우리 딸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뒤에 서 있고 빨리 가서 먹고 가지고 마음껏 먹고 온 적이 있어요. 전통시장의 좋다. 시식 코너네요. 네, 시식 와. 코너예요. 네. 역시 전통시장은 먹거리로. 먹거리가 맞아요. 중요해요. 먹으러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더 좋은 점도 많지만 요즘에는 마트가 많이 생겨서 시장에는 잘 가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전통시장이 아까 좋은 점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에 비해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트는 항상 항시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장이 5일장이나 이게 네. 3일장처럼 네. 이게 목요장처럼 일정 기간에만 쓰는 장이면은 일일이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그 마트에서 대량으로 사고 나면은 시장에 갈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간적인 게 좀 이제 단점일 것 같습니다. 거의 남분시장도 거의 남문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남문시장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장이지만 여기 익산에 있는 익산에 뭐더라? 익산 북부시장. 예, 북부시장은 제가 이렇게 그 매일 장을 사야지만 활성화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기간이 걸려 있다는 게 저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저는 네.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역시, 같아요. 역시. 네. 시장이 북부시장도 가면은 2시간 무료 주차인데 사실 밥 먹고 뭐 하고 그러면 2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 또 저기 중앙시장 같은 거 지금은 모르겠어요. 2년 전인가 중앙시장에 뭘 사러 갔는데 예, 할머니들이 앞에서 뭐 파시잖아요. 근데 주차권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할머니 같은 분들은 이제 막 10,000원 이상 사면 이상 사야만 뭐 주차권을 주신다거나 그래서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마트나 시장에서도 꼭 필요할 만한 그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화장실도 좀 그런 것 아. 같아요. 대중 맞아요. 화장실이 아. 없으니까 이제 급할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이 되게 안쪽에 있어서 찾아가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네. 북부시장은 어디 진짜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숨겨져 있더라고요. 미로예요, 미로. 네, 역시 다영 씨는 저도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고요. 네. 또 왔다 갔다 시장 보고 버스 타고 다니려면은 되게 아. 힘든데 또 차를 가지고 오면은 주차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그 자동차 도로도 막 지나가더라고요. 맞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더 위험하기도 하고 좀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 않나 그렇구나. 싶어요. 역시 제가 생각한 문제 그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전통시장의 불편한 점을 없애기 위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전주의 남부시장인데요. 남부시장에 2층에 청년몰이 있어요. 거기에는 2011년 정부에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으로 청년몰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의 톡톡 튀는 감성의 가게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하고 또 추천 여행지가 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외지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야시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그냥 일반 가게 간판들이 너무 예뻐서 그런 전통시장이라는 그런 편견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통시장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그게 바뀌기보다는 네. 이제 또 남문시장을 예로 들어야 되는데 네네네. 얼마든지. 네. 이러다가는 이제 이리 오너라 익산이 아니라 이리 오너라 수원 될까봐.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네. 네, 남문시장에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통닭거리가 있어요. 아. 입소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통닭거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통닭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먹을 걸로 유혹을 하는 건데 가까이 시장에 있으니까 같이 더불어 시장을 가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혁신 사례는 이렇게 원래 시장이 먹거리가 유명하지만 이제 같은 업종의 그런 거리를 문화처럼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받은 다음에 그런 특수한 거리로 이제 시장을 유도하게 만드는 거죠. 시장을 가게 인구를 시장 쪽으로 이제 유인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게 그 통닭거리가 정말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도 수원하면 통닭밖에 생각이 안 나요. 먹거리 특수가 되게 예, 좋은 것 같아요. 먹거리 특수를 그렇게 하는 거죠. 약간 한 가지 업종만을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하나의 문화처럼 만들어가지고 문화의 거리처럼.
익산에는 교복거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 양재거리? 네. 저쪽, 중앙시장 맞은편 쪽으로, 옛날에는 양재거리였는데 요즘은 문화예술의 거리? 예, 그걸로, 네. 예, 문화예술의 예. 거리. 바뀌어가지고, 네. 문화예술 네. 구포시장도 이렇게 문화예술 센터 같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네. 구포시장 입구에 보면 이게 원형 같은 이런 무대가 있는데 거기는 항시 이렇게 아무 시민들이나 올라가서 연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약간 아마추어 가수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 초청해서 이렇게 무대 공연을 매주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 익산 시장도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있어요. 거기 있어요? 문화예술의 거리에서도 버스킹 공연도 하고,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라디오 방송도, 라디오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음악 틀어주고 DJ가 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확실히 시장 내에 그런 게 있으면은 일단 시장을 가지 않더라도 약간 맞아요. 구경에는 놀러 가는 개념으로도 관광의 들릴 수 목적으로도 있고. 그렇죠. 가긴 하니까 관광하다가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먹을 수도 있고 뭘 살 수도 있고. 네, 저도 정빈 씨 말씀에 아주 동의하는 게 전주의 남부시장도 옆에 바로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관광지도 가면서 이제 남부시장의 청년몰까지 들리는 게 거의 관광 코스로 네. 되어 있는데 익산의 전통시장도 관광 코스로 연결해서 발전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저희끼리 얘기하기에 시장님 들어주세요. 네, 시장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 전통시장이 이제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혹시 전통시장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네. 약간 네. 시장 자원활동, 자원봉사활동이랄까? 이런 거 시장에서요? 접목시키고 약간 시장 이미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 요즘 그런 거. 아이들은 시장에 되게 익숙하지도 못하고 시장이 되게 옛날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아니면 내가 막상 가서는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전통 시장에 대해 약간 좀 편견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전통시장이니까 네. 시장이. 이런 걸 약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봉사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봉사 이렇게 불우요시나 이런 걸 시장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요리한 거를 이렇게 시장 상인들과 이렇게 정해진 이런 상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전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시장 캠페인이라고 엄마 같이 가요 시장 뭐 이런 캠페인을 만들어서 그거. 엄마와 아이와 함께하는 쇼핑 이런 거를 이벤트? 이벤트 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만들어서 캠페인처럼 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게 바라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사범대거든요. 제가. 사범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느새 잊고 있었어. 예. 아예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아예 현장 학습을 시장으로 가는 건 어떨까? 예. 그런 거 되게 오.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보고 배울 수 있고, 예. 음. 이러면 또 그 단순히 그 지역이나 그 시장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유통되는 돈이나 거래 같은 걸 또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다음 면으로 좋은 환경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익산 교육청장님 들어주세요. 저는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시장에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 시장을 여러 견학하면서 여기 시장에는 뭐가 유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알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전통 시장인데 거기에 대해 알아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영 씨는 어떤 게 네. 저는 시장의 변화보다는 시장에서 장 보는 사람들도 조금 변화해야 된다고 오, 생각하는데요. 맞아. 왜냐면은 시장에 네. 가면 막 깎아달라고 하고 막 더 맞아. 넣어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조금 네. 그렇죠. 남는 게 없는데. 시장 상인들은 남는 게 없기도 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깎아달라고나 더 맞아. 달라고 하면 애들이 가격을 더 붙이는 더 거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좀 정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면 저는 좋겠고 덤문화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되게 서로 시장에 바라는 점을 되게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익산 시장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익산의 시장도 변화하는 것처럼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시장들도 많이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가 다가왔는데요. 일단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단지 저는 오래된 것만이 시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전통시장에 대해 우리 둘만의 추억이 있고 또 사람 냄새가 나는 곳만이 저는 전통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게스트분들이 알려준 시장 한번 꼭 이용해보고 싶어요. 한 개씩 다 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또 익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에는 백화점이나 큰 쇼핑몰은 없지만 익산하면 북부시장, 중앙시장이 딱 떠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통시장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소감 들어볼까요? 저는 그러니까 익산에 있는 시장 말고도 이렇게 아까 수원이나 제주도 시장에 대해서 네, 네. 북부시장 맞아요. 맞죠? 네, 다른 부득 지역 부득. 시장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축시장이 너무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야, 너무 나쁜 이미지만 가지고. 저도 그런 시장을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저 어. 옛날에 안산에 살았는데 거기는 진짜 막 뭐라는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막 그래. 밖에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예. 성남의 모란시장이 그래요. 모란시장이요? 들어봤어. 모란시장이 오. 앞에 보면 고양이들 떼져 있고. 먹으려고. 거기 그럼 사람들은 안 가죠? 성남에서 좀 큰 시장이라서 예, 이동 인구도 좀 많고 해서 그렇구나. 네. 그럼 다른 분 소감 듣고 싶습니다. 저도 약간 시장, 안 좋은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지만, 시장은 또 장점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장점이?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없어. 역시 한국 사람은 정이겠죠? 시장은 그렇죠. 저희 나라, 그러니까 한국이 시장이 되게 발달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따뜻한 곳은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역시 사람들의 그 인심이 진짜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인심이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저는 그러니까 엄마 따라가지 않고 제가 찾아가는 시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아, 네. 네, 정빈 씨는 어땠어요? 저는 팥칼국수를 먹고 있다고. 발음 잘해주세요. 발음이 어려워요. 칼국수입니다. 팥칼국수. 발음이 어렵잖아요. 팟캐스트 같이. 팟캐스트에서 말하는 팥칼국수. 칼국수. 네. 를 먹어야겠다고요. 거기에 팥죽도 되게 맛있어요. 맞아요. 팥죽이요? 네, 팥죽. 팥죽 그 팥물에 칼국수 국수만 넣어서 말아먹는 게 팥칼국수예요. 팥죽은 좀 다나요? 전 좀 단팥죽 아니면 좀 못 먹거든요. 까다롭네요. 설탕 따로 따로 찍으시면 아메리카노에 소금, 시럽 있는 설탕. 것처럼. 네, 그렇죠. 까다롭네요, 진짜. 항아리에 준비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거기는 중앙시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영 씨는 오늘 어땠어요? 네, 저도 중앙시장에 가보긴 했는데 주의 깊게 못 봐서 그런지 젊음의 거리가 있다는 것은 또 새로운 사실이에요. 네, 아마 좀 어르신들이 많이 가니까 맞아요. 젊음의 거리라는 명칭을 지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라고 한 것 같은데 그 바람대로 많이 갔으면 좋겠고 저도 젊은 사람으로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오늘 처음으로 DJ 맡았는데 약간 좀 제가 많이 좀 잘못된 행동도 했었고 아니에요. 중간에 버벅댔어요. 알아오느라 막. 아니에요. 또 다른 타지인 분들의 시장을 또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게스트 분들이 나와서 또 전통시장에 대해 또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할수록 익산이 아닌 여러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볼 텐데요. 저는 아쉽게도 DJ가 아닌 게스트로 찾아볼 예정입니다. 아, 이렇게 토스하시나요? 다음에는 정빈 씨가 DJ로 하시는 건가요? 우와. 말이 빨라서 되려나 싶은데 일단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와우. 네, 정빈 씨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1시간 동안 저 혼자 떠들 것 같아. 안 돼요, 그거. 네, 지금까지 익산 시민이 만드는 재미있는 라디오 이리 오너라 익산 호스트 조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 굿바이. 사요나라. 자, 이제 감사합니다. 와.